여러분, 월가의 거물들이 현재 금과 은을 저가에 매집하는 속사정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발 전쟁 여파로 떠들썩한 이 시점에 말이죠. 상황은 긴박한데 이상하게도 금과 은의 가치는 하락세입니다. 보통 정세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는 게 상식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분명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금값이 이처럼 조정을 받는 틈을 타서 월가의 큰손들은 남몰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주목해보세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지금의 하락이 매도가 아닌 매수 적기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기묘한 흐름 뒤에 숨겨진 실체와 과거 전쟁사에서 반복된 패턴이 주는 메시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머니가 왜 이 조정장에서 금과 은을 싹쓸이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음악. 우선 현재의 시장 판도부터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지난 19일자를 기점으로 금 현물 시세가 최대 6%가량 급락하며 온스당 500달러대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불과 2달 전 기록했던 역대 최고점 대비일 0달러 넘게 빠진 수치죠. 은의 경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단 하루 만에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을 보이며 66달러 선이 붕괴됐으니까요. 지난 1월 고점이었던 121.65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45% 이상 폭락하며 가치가 반토막 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은 66%, 은은 135%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랠리를 이어왔다는 점이죠. 지금의 가파른 하락을 보고 끝물이다 라고 판단해 매도하려는 분들이야말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지금이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할 기회라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이번 조정이 시작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시계바늘을 2026년 2월 말로 돌려보면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이른바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파르스 가스전 피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 내 LNG 시설을 타격했고 이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자 미 연준은 지난 18일 전쟁이 몰고 올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단언했죠. 그 사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금값에 악재로 작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압박을 키우고 결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하거나 추가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이나 예금으로 자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보유해도 이자가 붙지 않는 금과 은 같은 자산에서는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시장 전문가들 역시 시중 유동성이 에너지 섹터로 이동하며 금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혜택이 좋은 멤버십 카드와 아무 적립도 안 되는 카드를 비교할 때 이자를 주는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금 투자는 이제 끝났다고 결론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금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는 사실의 단면일 뿐입니다. 금 시세의 변천사를 정밀 분석해보면 훨씬 흥미롭고 정교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페타 콤플리파이드 컴플리 현상인데요.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정의한 개념으로 특정 사건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더 이상 가격 변동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예고되면 사람들은 시작 전부터 줄을 서지만 막상 행사 당일에는 이미 살 사람들은 구매를 마쳐 매장이 한산해지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과 금값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금 사재기에 나섰고 전쟁 발발 직전인 8월에는 411달러까지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991년 2월 전쟁이 종료될 무렵에는 오히려 362달러까지 하락했죠. 시장의 공포가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역시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개전 2년 전부터 금값은 이미 265달러에서 348달러로 30% 이상 상승했고 포성이 울린 직후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시야를 훨씬 더 과거로 돌려봐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과 2차 세계대전의 종식 직후,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며 달러 체제의 근간이 흔들렸던 시기를 주목하십시오. 당시 온스당 35달러 수준이던 금값은 단 9년 만에 850달러까지 치솟으며 24배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국가들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자 현금 가치는 바닥을 쳤지만 실물 금을 보유했던 이들은 자산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존해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금값이 밀린다고 해서 상승 동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저력은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나타나는 구조적 우상향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를 되짚어보죠. 종전 직후 348달러였던 금은 2011년 1900달러를 돌파하며 8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초래한 국제 질서의 재편과 감당하기 힘든 재정 적자, 그리고 달러 신뢰도의 하락이 전쟁 그 자체보다 강력한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현재의 시장 흐름도 과거의 전철을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개전 직후 금값은 온스당 500달러 선을 위협하며 극도의 시장 공포를 즉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500달러 선까지의 조정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금의 시대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소름 끼치는 반복이 시작된 것이죠. 눈앞에 노이즈가 걷히면 전쟁 이후에 도래할 거대한 구조적 불장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 심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2003년에 이미 고점이라고 판단해 시장을 떠난 이들은 이후 2011년까지 이어진 5배의 수익 구간을 그저 허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폭발적인 랠리 직전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 전쟁터에서 안전 자산인 금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안전 자산의 범주가 금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 국면에서는 달러 또한 강력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분쟁에선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집중되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상대적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됩니다. 자주 가던 매장 바로 옆에 더 매력적인 할인 매장이 들어서면 고객이 분산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은 이자가 없는 금액엔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단기 하락장을 틈타 월가는 조용히 금과 은을 매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JP모건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투자자의 금 수요가 분기 기준인 350톤을 100톤씩 넘어설 때마다 금 시세는 직전 분기 대비 약 2%의 상승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기별 금 수요는 평균 585톤에 달합니다. 기준치를 무려 235톤이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JP모건은 올해 각국 중앙은행의 연간 금 매입량이 755톤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왜 구조적 변화일까요? 2022년 이전까지의 평균 매입량은 400, 500톤 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2배가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이토록 사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려 4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처분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일 기간 최대 매도 기록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외국인 국채 잔액 역시 연초 이후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향한 곳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시즈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를 두고 현대금융사에서 가장 중대한 글로벌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채를 버리고 금을 선택하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달러 자산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동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영억 달러가 순식간에 묶여버린 사건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내 금고 안의 금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적 자산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 체코 같은 국가들은 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터키는 26개월, 체코는 29개월 연속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단위의 막대한 매수세가 금값의 하단을 지탱하는 강력한 구조적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시장은 극명한 두 층으로 나뉩니다. 상단에는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물량을 던지는 개인들이 있고, 하단에는
이를 묵묵히 받아내는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중앙은행들은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금값이 폭락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여기에 역사적 변곡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뒤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양이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 규모를 앞질렀습니다. 이 지표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달러만이 독보적인 기축 자산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전쟁의 종식이나 일시적인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금에 대해 충분히 짚어봤으니 이제는 은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은은 금보다 더 큰 투자 매력을 품고 있지만 이를 아는 분은 드뭅니다. 금이 국가의 비상자금이자 궁극적인 화폐라면 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5G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은은 이른바 산업의 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 전체 수요 중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문 분석에 따르면 2025년은 은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무려 5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 광산은 점차 고갈되는 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전기차, 5G 인프라 확대로 인한 은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의 역사적 고점은 2026년 1월 온스당 121.6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71달러 안팎인 시세를 보면 격차가 느껴지시죠. 과거 1980년과 2011년에 50달러 저항선에 막혀 주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저항선을 가뿐히 넘어서며 100달러 고지를 돌파했고 역사적 기록을 새로 쓴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 미국 지질조사국이 은을 공식 핵심 광물로 지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AI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필수 전략 자산임을 국가 차원에서 공인한 셈입니다. 즉 은을 단순한 장신구용 귀금속이 아니라 희토리와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따져봐도 은의 매력은 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은보다 약 15배에서 30배 정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치를 대입해보면 그 비율이 64배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는 은이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통상 금값이 움직일 때 은은 훨씬 더 가파르게 반응합니다. 금이 1% 오를 때 은은 2~3%씩 튀어오르는 탄력을 보여주곤 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기보다 레버리지가 장착된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년 지표만 봐도 금이 65% 상승하는 동안 은은 150%나 급등했습니다. 강세장에서 은의 수익률이 금의 2배를 넘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도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금과 은의 가격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가 폭등하며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죠. 이럴 땐 이자가 붙지 않는 귀금속보다 고금리 채권이 선호되면서 금과 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바닥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어 폭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기 조정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진입 시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 연준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금값은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인 400달러를 가뿐히 넘길 것이며 은은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공급망 차질이라는 물리적 충격이 에너지 시장에서 귀금속 시장으로 전이되며 유례없는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평화 시나리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탈달러화 추세나 중앙은행의 금 매집, 그리고 산업계의 은 수요라는 본질적인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우상향 궤도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방향성을 확인했으니 가장 실질적인 질문에 답해볼 차례입니다. 그럼 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야 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방법 4가지를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멘탈 털리면 절대 안 돼. 전쟁이 당장 내일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짚어본 핵심, 즉 전 세계의 구조적인 탈달러와 중앙은행의 금싹쓸리, 폭발하는 은산업 수요는 1도 바뀌지 않아 중장기적인 거대한 우상향, 추세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럼 방향은 알았으니 진짜 현실적인 고민 하나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야 돼? 이거 헷갈려 하는 분들 진짜 많아서 딱 4가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앱으로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1위 방법이죠. 두 번째는 금 ETF입니다. 주식 계좌를 통해 금 선물이나 환해 지형 같은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의 15.4%가 배당 소득세로 나간다는 점은 아쉬운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내에서 운용할 경우 세금을 이연시키고 3.3,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아 훨씬 영리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골드뱅킹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0.0, 1지 단위로 소액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그러나 은행마다 수수료나 세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실물 골드바입니다. 금은방에서 직접 금덩어리를 구매하는 방식인데 이건 살 때부터 10%의 부가세와 세공비가 추가로 붙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효율성이 떨어지죠. 수십 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목적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은 65%, 은은 150%나 급등했기에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 물량이 언제든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은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적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예상치 못한 평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종전 협상 소식이 들려오면 시장의 공포가 사라지며 단기적으로 50% 정도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할지 몰라도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할 조정 구간이죠. 셋째는 끈질기게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늦추면 달러 강세가 유지되어 금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고, 넷째는 실물금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폭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물 골드바는 부가세 10%와 세공비 부담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도발 돌발 매물 리스크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미리 인지해두면 좋습니다. 현재 인도인들이 금을 담보로 200톤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 시장에 금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투자는 눈앞의 소음과 거대한 본질 중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가격 변동은 하락장의 시작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전쟁 직후에는 늘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단기적인 금리 공포가 걷히면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탈달러라는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AI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가 된 이상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구조적 결핍이 결국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러한 흐름을 읽는 분들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팩트를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매일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자산을 키워나갑시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